일본의 한 마을에서 손가락, 발가락, 귀, 눈과 같은 신체가 훼손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는 도시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을 저주받은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밝혀낸 진실은 저주보다 훨씬 끔찍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시 전설 속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믿기 어렵겠지만 한때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한 마을이 있었다. 발가락이 잘리고 손가락이 잘리고 귀가 잘리고 심지어 눈까지 잃는 사람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모두 우연한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사고는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마을에 저주가 내렸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밝혀진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끔찍했다. 이 이야기는 20여 년 전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다고 알려진 손가락 절단 마을 이야기다. 사건은 1970년대 일본 규슈 지방의 한 폐광촌에서 시작됐다. 원래 이곳은 탄광 하나로 먹고 살던 마을이었다. 새벽이면 광부들이 갱도로 들어갔고 해가 지면 술집과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탄광이 폐쇄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났다. 그나마 광부들에게 폐광보상금과 퇴직금이라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들의 돈은 몇 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마을에는 다시 가난만 남았다. 바로 그 무렵이었다. 한 남자가 벌초를 하던 중 발가락 하나를 잃었다. 농촌에서는 흔한 사고였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며칠 뒤 소문이 퍼졌다. 그 남자가 보험금으로 큰 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가난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손가락, 며칠 뒤에는 발가락,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귀를 잃은 사람이 나타났다. 심지어 눈까지 잃는 사고가 벌어졌다. 작은 마을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절단 사고가 계속됐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마을에 귀신이 붙었다. 폐광에서 죽은 광부들이 원한을 품고 돌아온 거야. 해가 지면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다친 사람은 늘어나는데 형편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것은 보험회사였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신체 절단 사고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즉시 조사원을 파견했다. 보험회사 조사원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평범한 농기계 사고였다. 벌초기, 도끼, 톱. 농촌이라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도구들이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공통점을 발견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고 직전 보험을 새로 가입했거나 보장 금액을 크게 올려놓았던 것이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조사원들은 며칠 동안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주민들을 지켜보고 술집을 드나들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한 남자가 조사원에게 다가왔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여기서는 손가락 하나가 돈이야. 조사원이 다시 묻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며칠 뒤 결국 한 주민이 입을 열었다. 그는 죄책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몸을 훼손하고 있었던 것이다. 발가락 하나에 생활비가 생겼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손가락, 귀, 눈과 같은 신체를 조금씩 희생한 것이다. 그리고는 모두 똑같이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이다 라며 마을 전체 하나가 공범처럼 행동했다. 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으면 다른 집이 따라했고 다른 집이 돈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신체를 훼손했다. 사람들은 병분안을 가면서도 걱정보다는 보험금을 먼저 물었다. 얼마나 받았는지,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다음에는 어느 부위를 다치면 되는지, 가난은 어느새 탐욕으로 변해 있었다. 보험회사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모두 경찰에 넘겼고
마을 전체를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그런데 바로 그날 보험회사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자가 흐느끼고 있었다. 큰일 났어요. 농사일을 하다가 갓난아기가 솥에 빠졌어요. 순간 사무실은 조용해졌고 누구도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사기를 뛰어넘는 가장 끔찍한 진실로 이어지게 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고 부부는 계속해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농사일을 하던 중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뜨거운 솥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장은 이상한 점 투성이었다. 아이가 혼자 기어들어가기에는 솥이 너무 높았다. 부부가 설명한 동선도 현장과 맞지 않았고 경찰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아이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결국 아이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부부는 처음부터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던 한 아이의 생명. 그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는 영아 살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한때 사람들의 웃음으로 가득했던 폐광촌은 순식간에 범죄의 마을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사람들은 그곳을 손가락 절단 마을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이야기 속 괴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을 절박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절박함이 잔인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쯤 괜찮다는 생각,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 그 작은 합리화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선을 넘었다.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넘어 가장 소중해야 할 생명마저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마을에 저주가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저주는 귀신이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었을지도 모른다. 돈에 눈이 먼 순간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 속 진짜 괴물은 무엇인가요? 가난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끝없이 선을 넘게 만드는 인간의 탐욕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소름 끼쳤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이하고 무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